이번에는 전략 플러스의 시간입니다. 시장 점검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오기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온 이 명대사 중에 하나죠. 지금 증시에 혹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이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 잭슨홀 미팅의 가장 큰 원인, 이 증시가 하락한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가장 커다란 이제 요인 중에 하나는 연준의 방향성과 시장의 해석이 괴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괴리가 올해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연준 의장이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다시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던 그런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이 보여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매파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큰 악재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약 8분 50초간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만 45번을 언급할 정도로 물가 안정에 굉장히 큰 이제 강조점을 두었는데 특히 잭슨홀에서 있었던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발언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4%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2023년 내내 이런 금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2023년 초중반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던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기대치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들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PER 멀티플이 높은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크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꺾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PCE 지표에서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현재 이제 데이터만 보면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같은 이벤트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도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PCE 말고도 이제 CPI라든지 PPI라든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둔화세는 발견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일부 불안 요소가 발견이 되는 게 올 6월 정점 이후로 지금 7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또 1개월 동안은 오히려 2.2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하락세에 지금 제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중요 비중을 담당하는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WTI 가격 기준으로 8월 16일 배럴당 86불을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기록하던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배럴당 93불 가까이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많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역시도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작년 하반기처럼 이 에너지 가격의 역습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WTI 원유 가격 같은 경우가 금요일 배럴당 93불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었고, 또 이제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런 이제 발언들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원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들이
글로벌 수출되는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 또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오펙에서도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제들은 형성된 상황이고요. 여기 10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에너지 가격 계절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 지금 에너지 난을 겪고 있고 있는데 특히 유럽 지역부터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이 시장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빅스 지수가 지난주에 무려 20% 가까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고 리스크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모델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 AI 위험 예측 모델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AI 위험 예측 모델도 좀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는 두 모델 모두 시장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중립 구간으로 시장의 위험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수로는 지금 미국 대형주는 말씀하셨던 이제 빅스와 같은 이제 기대 변동성이 올 이번 주에는 주요 변수로 잡혔고 여기 추가로 잡힌 게 미국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1년 모멘텀 역시도 지금 주요 변수들로 지금 잡혔고 여기서 사실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변동성은 주요 변수로 지금 저희 AI 모델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빅스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25 이상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악재가 시장에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AI 모델에서 나왔던 위험도는 비록 중립 구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각각 지금 미국이 23 그리고 국내 증시가 1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가 패닉 매도세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